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이번에는 이 장기환기관 운영 주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으로 하면 좋을까요? 법인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두 개 중에. 일단은 그 급여의 종류별로 시설인 경우에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인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00% 법인으로 유리해 이게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단순해지면, 즉 본래의 목적, 장기환기관을 운영해서 나는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 개인이 유리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데이케어 센터도 역시 개인이 유리합니다. 또 재가센터도 개인이 유리합니다. 일부 지금 그 대기업들이 이쪽 장기환기관에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도 이제 이 대기업이 커가는데 한계가, 즉 진출했다가 그렇게 확 확장을 하거나 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이런 제도가 개인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꼭 개인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이나 재단도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조합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동안 제가 이제 이 조합 때문에 불려다녔는데, 이 조합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법인보다도 제가 볼 땐 더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 권장을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전체적인 순수 비영리로 운영되는 장기환기관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드물긴 하지만 각 시군구에서 하는 직영하는 어떤 그 장기환기관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요양원, 각 그 사회보장 정보원, 지금 14개인가 15개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의 순수 비영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운영의 주체가 좀 다양하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론은 개인이 유리하다가 결론이겠죠.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고유번호증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고유번호증은 어때요? 지금 모든 장기환기관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님도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권유는 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좀 귀찮아요, 이게.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은 귀찮아요.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조사 하라고 날라오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가서 좀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별건 아닌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면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긴 하는데 감면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세금과 무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사업장에 얼마나 현황, 즉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좀 내라라고 하는 거고, 고유번호증은 아예 비과세예요. 관리사무소에 세금이 얼마 나왔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동창회에 이번에 저기 기금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됐어 이러지 않죠. 즉 이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게 고유번호증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신다. 그리고 국세청은 아예 이 고유번호증에는 어디든 관심이 없어요. 관리사무소도 관심이 없고, 이 장기환기관도 관심이 없고, 노인복지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급여만 관심이 있어요. 즉 세금이 많이 부과가 안 되니까 국세청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시지 않는 곳이다. 고유번호증이. 그리고 이제 이 장기환기관은 기타 전출금이라는 거를 가져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익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도 아직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나는 세금 낼 거야 하고 신고를 해요. 소득 신고를.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받아들여 주겠죠. 세금을 낸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금 내라고를 안 하는 거고, 안 냈으니까 그럼 나중에 또 더 내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없고요. 아직 비과세, 이 업장 자체가 과세하지 않는, 즉 고유번호증상의 업장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라고 하고요. 이 기타 전출금은 자체적으로 이제 빼가게끔 돼 있는데,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고시를 해줘요. 즉 복지부에서 고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고시가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명확한 기준을. 그리고 옛날에 TFA, 이 재무회계 만들 때도 TFA를 했었는데 이때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는 했었어요. 첫 번째가 재무회계를 좀 해야 된다. 운영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 인건비 수출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 다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재무회계 안 하는 데 없잖아요. 다 하고 있고, 운영 적정성이라는 거는 어떤 게 운영이 좀 적정한지에 대한 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차입금이 없는 상태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인건비 지출 비율도 뭐 마치고들 계시잖아요. 마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약간은 이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고시가 좀 내려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유번호증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장기간 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유번호증 하나에 기관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요양원,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요양, 이렇게 2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병설 규정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겸직을 하게끔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인력기준 위반으로 좀 환수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꼭 이 병설 규정을 한번 훑어보셔야만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기관기호에,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하시는 거는 허다하고요. 또 기관기호 하나에, 즉 요양원 하나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급여의 종류가 다 틀리죠. 여기서 이 급여의 종류별로 회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여의 종류가 회계 기준이 되고요. 요 기관기호는 아시다시피 돈 받는 거에 기준이 되고, 고유번호증은 이 업장을 관리하는 거죠. 따라서 4대 보험과 급여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요걸 좀 머릿속에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빨리, 또 법적으로 정비도 좀 돼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즉 기관기호 위주로 하던, 그래서 이걸 좀 없애버리던, 아니면 고유번호증 4대 보험하고 급여신고하고 같이 그렇게 고유번호증 위주로 회계를 하게 되면 참 회계가 깔끔하게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기타 연출금이죠. 장기간 기간은 수익을 오로지 기타 연출금으로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급여를 받잖아요. 즉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이 개인이 급여를 딱 받으면 이 급여에 대해서는 받은 급여, 즉 세금을 내고 난 나중에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내 마음껏 쓰죠. 술을 먹던, 어디 여행을 가던,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부모님 용돈을 드리던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써요. 예. 그리고 세금은 안 내죠. 추가로 이제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했으니까,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받은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는 이 법인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법인은 한 단계를 중간에 더 거치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하에서 법인이 운영되면 유리하긴 본래의 목적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이 법인을 개인이 이제 그 형태에 따라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식당을 했는데 한 10억 이상 나와 막.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죠. 대부분 세무사님들도 그렇게 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 부분이 금액이 매출이 도달을 하면 법인으로 유도를 하지만 여기는 좀 틀려요. 이 기타 전출금이 법인 전출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안 하고 뭐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인 자체가 일단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 또 이 매출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회계 정리를 해서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죠. 정리 본인이 하면 좋지만 대부분 맡기잖아요. 세무사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회계사 선생님한테 맡기니까 여기도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지팡이 돈을 제가 마음대로 못 쓰듯이 이 법인 돈도 마음대로 제가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의 수익에서 내 수익으로 다시 어때요? 근로소득세를 내던, 배당으로 해서 배당 소득을 내던, 뭔가 세금을 또 한 번 내. 그래야 이렇게 개인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즉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법인이라는 걸. 그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히려 제도적으로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 진출을 하셔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해서 잘 안 하시죠. 예,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급여하고 기타 전출금 이 두 가지 이렇게 딱 같이 가져가시는 분이 지금 많죠. 대표님이 한 개의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센터장과 대표를 겸할 때 센터장 명의로 급여를 가져가고 기타 전출금을 또 별도 대표니까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저기가 기타 전출금을 빼기 힘든 경우는
급여만 갖고 가죠. 즉 규모가 소규모일 때. 또 반대로 어때요? 작아도 나는 기타저축금으로 가져갈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명확하게 어때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급여로 200만 원, 기타저축금으로 200만 원 가져가면 400만 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느 한쪽에서 가져가도 무방하겠죠. 아직까지는. 요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쪽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때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이 세금이 아직은 안 내죠. 그리고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든 똑같아요. 예. 이렇게 200만 원에 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도 내가 급여가 제일 높으면 내 거가 기준이 되지만 내 사업장에 즉 선생님이 제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일 높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급여로 이 4대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즉 최고 급여가 내 이제 대표기 때문에 내 4대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실무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 이게 너무 안 지켜지고 막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급여가 없다면 물론 되긴 합니다만 되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도 또 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아무튼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급여가 됐던 급여가 이게 기타 연수가 없이 급여만 200만 원 가져간다? 200만 원이 받아갈 돈이 없어 대표님이. 그러면은 200만 원도 못 받아가죠. 예. 반대로 급여 없이 기타 저축금만 가져간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빼갈 돈이 없으면 뭐 못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일본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것 일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일본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본의 이 개호보험이 우리나라보다 한 8년 정도 앞서 있는데 거기는 이미 한 개 법인이 전체의 50%를 장악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일본에 갔을 때도 2개 법인을 방문해 봤는데 한 개가 한 10몇 개의 장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한 7, 8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봤고요. 뭐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주간보호나 요양원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조사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0.5%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제 즉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뭐 15개인가 이렇게 되는 14개인가? 아무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요양원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시군구에서 뭐 지경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어요. 법인, 공공, 조합 이런 건 전부 다는요. 현재는 어때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개인으로 하죠. 개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 제도가 빨리 좀 정비가 돼서 궁극적으로 저도 법인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한 단계 업이 되고 발전을 좀 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화가 되는 것이 대형화가 되는 어떤 그런 초석이 될 테고 제도가 좀 정비되는 그만큼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만 잔뜩 있다는 건 아직은 어때요? 그만큼 제도가 정비가 안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제도가 좀 정비가 돼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이번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